전 세계에서 부처님 사리가 존재한다면 단 하나의 사리, 단 하나의 사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인도의 델리 박물관에 있는 그 피프리하와 출토사리,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석가족이 모셨다는 그 탑에서 나온 사리예요. 자, 오늘은 탑 얘기, 탑과 관련해서 탑이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탑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리탑이 있고, 하나는 기념탑이 있어요. 이걸 스투파라 그러고 이걸 차이티아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탑, 팔대도 탑이고 대부분은 기념탑이에요. 기념탑. 그래서 기념탑이 우리나라에서 범주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울산에 가면 공업탑 이런 게 있거든요. 울산이 공업도시잖아요. 그런 게 다 기념탑이에요.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희생자 추모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다 탑이에요. 탑.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념물. 그래서 기린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게 기리는 대상이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거기에 무슨 유적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그 동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나 단체와 관련된 기리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다 그렇게 기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기념탑. 그리고 그런 기릴 만한 대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하면 이제 사리탑. 그리고 사리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단한 사람의 뼈, 그러면 그걸 영골이라 그래. 신령한 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뭔가, 그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계속 인간의 본질은 뭔가, 그리고 거기서 물질적으로는 그게 뼈가 되는 거고, 이게 더 우선입니다. 아무튼 유력한 사리는 전부 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처님 사리가 존재한다면 단 하나의 사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인도의 델리 박물관에 있는 그 피프리하와 출토사리,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석가족이 모셨다는 그 탑에서 나온 사리예요. 그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고, 영국에서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카더라 이런 거는 제가 원래 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리랑카 불치사 그 사기죠. 부처님 치아인데 이만하다니까. 오크가 아닌 이상 사람 치아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야, 이게 여기에 이런 게 나오잖아. 야,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 양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건 다 구라고요. 그런 건 다 사기고, 그 피프리아와 출토사리,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언제나 저는 그 델리 박물관을 가거든요. 델리 박물관에 유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리 보러 가는 거죠. 사리 친견하러. 근데 거기 가면 가보신 분 아시는데 거기 누가 목걸이 넣어놨거든. 거기는 다른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절할 때 또 1,000원씩이라도 놓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놓으면 거기 그 경비가 갈 때 준다, 다시 걷어서. 그건 일반 인도하고 약간 달라. 박물관은 박물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잔타 엘로라 이런 데는 놓으면 절하고 나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팀 가면, 우리가 안 가지고 가니까 가면 그때 갖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놓겠냐? 그랬더니 알았대. 그리고 계속 따라온다. 야, 이거 맛집인데? 이러면서 계속 따라와. 그리고 뒷정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 건너뛰려고 그러면, 아이,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그거 재밌어요. 그런데 박물관은, 근데, 우리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제가 그, 용산 국립박물관 하기 전에 박물관 어디 있었냐면 창경원 옆에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갔었는데 가니까 그 불상 앞에 진짜 그때 1,000원짜리면 큰 거예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복전하면 동전은 안 나. 일본은 동전이고 한국 사람은 지폐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빨리 1,000원짜리를 없애고 동전으로 만들어야 절의 수익이 좋아지는데 이게 1,000원짜리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아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문화거든. 이게 문화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봐봐. 일본 사람은 동전을 놓고 한국 사람은 지폐를 놓고 중국 사람은 페이를 쓰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 뭔가가 다른 거예요. 서로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저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지. 예? 아니야. 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전 거기 제가 어렸을 때 그 불상 앞에 1,000원짜리 이렇게 쌓여 있었어. 박물관에.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러는데 저걸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를 잠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박물관보다 훨씬 사람 많았어. 그때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 누가 가져가나. 저게 오히려 월급보다 많을 것 같다. 내가 그때 그 생각했어. 걔네 월급보다 많을 것 같다. 어린 나이에도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는, 델리 박물관에서는 아무튼 돈 안 돼. 예, 돈을 그냥 놓게는 하는데 나중에 갈 때 그 일행한테 다 줘버려. 아시죠? 아마 카메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잘리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 금목걸이가 있어요. 금목걸이가. 야,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어. 야, 우리도 넣어주면 금목걸이 내가 하나 넣을 것 같은데. 넣어주기만 하면. 금목걸이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 그냥 목걸이에요. 딱 봐도 고리도 있고, 그냥 목걸이라니까? 장식품이 아니고. 있어. 거기 이렇게 살이 옆에 이렇게 있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있죠.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점안식 같은 거 하고 복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뽑아서 넣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대 정도 전에. 그런 막 반지 같은 거 뽑아서 넣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불상에 아마 금반지가 상당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타임캡슐처럼.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오시는 분도 있어. 옛날에 금이 그렇게 안 비쌌잖아요. 한 돈에 한 4만 원 했었으니까. 그러면 뭐 한 돈이든 몇 돈이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들을 다 써와. 가족들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넣어요. 그러면 이 금의 용도는 뭐냐면, 그렇게 넣으면 그 식구들에게 부처님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중에 사용 용도는 이 절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런 불상을 중수할 때 몇백 년이 지났어. 그럼 그때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 그런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금이 들어있느냐? 금 들은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금값이 지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금이 훨씬 더 비쌌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해 가는 거고, 준비 못 해 간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뽑아서 넣어. 뭐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게 백제에서 나왔잖아. 되게 재밌잖아. 백제 미륵사지 탑을 이게 중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리기가 나왔거든요. 사리 넣는 데가 보통은 사리 넣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1층, 3층, 지하 뭐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탑에 뭐 7층이나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다 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손을 댔어. 그 탑이 워낙 중요한 탑이니까, 백제 무왕이 만든 탑이잖아. 미륵사지. 우리나라 황룡사보다 훨씬 큰 탑입니다. 큰 절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겠지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게 왜 못 찾았냐면 걔네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엉뚱한 데 넣어놨지. 그 만드는 사람이 엉뚱하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데만 일본 사람들도 다 해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초점으로 고기만 딱 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갑다 이러고 털었는데, 우리가 전체를 우리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수하다가 보니까 다 내려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나온 거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그렇게 해서 그냥 타임캡슐이 그대로 열렸는데, 예상을 했으면 좀 더 문화재가 잘 보존됐을 거예요. 근데 예상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급격하게 삭기 시작하거든. 밀폐 상태거든. 오래되면. 그런데 거기 보면 은으로 만든 관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관식이 뭐냐면 모자를 이렇게 비단 모자를 써요. 벼슬 있는 사람이. 그리고 관 앞에다가 이렇게 꼬지를 해. 근데 그게 금 이런 걸 썼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서 그 관리가 거기에 그걸 납입할 때 있었는가 봐. 그러다가 신심이 나니까 이걸 뜯은 거예요. 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뜯은 거야, 이거. 에라이 이러면서 이걸 뜯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될 때가 한 80년대 이때 진짜 금가락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값도 그렇게도 안 비쌌고, 금값도 그렇게도 안 비쌌고, 90년대 말에 전 국민이 핸드폰에 금을 한 돈씩 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돼지도 있고 목탁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별 것들을 다 있었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5만 원에서 6만 원이었어요. 제 기억에. 90년대 말에 그 돼지 사면 5만 원에서 6만 원. 지금 60만 원 넘었을 걸? 60몇만 원일 걸?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 인도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똑같구나. 그리고 그거 목걸이 넣기 위해서 아마 그 양반은 그 관리하고 이런 팀에게 진짜 돈 많이 썼을걸. 내 거 좀 넣어달라고.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유물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냥 생짜 요즘 목걸이. 금목걸이야, 금목걸이. 그래서, 야, 그거는 나 같아도 넣고 싶더라. 받아주면 내가 넣을 건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부처님 사리 중에서 진짜를 꼽으라면, 뭐 100%인지는 잘 모르겠고, 99% 정도는 그거예요. 그 살이에요. 그 살이. 예,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언제나 그 델리 박물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왜냐면, 통도사 볼 수 있느냐? 못 보죠. 그러면 오대산 중대 볼 수 있느냐? 못 보죠. 이따 카드라만 있는 거야. 아니, 맞잖아. 그러면 그거를
한국 불교에서 열겠냐? 조계종에서 열겠냐? 절대 안 열죠. 왜? 없을까봐가 아니고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선산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어. 그걸 열 수 있어, 후손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후손인 이상은 안 돼. 예, 후손이 끊어져 가지고 뭐 어디 공사하다가 어떻게 되면 몰라도 후손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 못 여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인도 가도 내가 거기는 무조건 갈 거예요. 예, 무조건. 그리고 박물관에 모셔지는 게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찰에 있으면 그게 어디 뭐 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안 보여줘. 나 같아도 내가 안 보여준다. 근데 박물관에 있으니까 쉬는 날만 아니면 계속 있어. 그리고 우리 저기 서안의 법문사, 장안의 법문사 갔을 때도 그렇잖아. 보여줘. 우리가 그 보여주는 날짜에 맞춰서 갔잖아. 보여줘. 안 보여.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도 뭘로 보냐면 저 같은 사람은 또 망원경 갖고 갔잖아.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확대해서 핸드폰 봐야 돼. 그래도 거기는 그 스님이 양반이도만. 핸드폰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촬영 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 못 꺼내게 하잖아. 안 보여. 근데 사진을 찍는 건 둘째 치고 핸드폰으로다가 확대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보잖아. 잘 안 보이면.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어.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 핸드폰 이 짓을 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델리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아니야. 한 이 정도 떨어져서 보는 거야. 아니, 박물관이니까. 아유, 한번 꺼내서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뼈로 되는 사리가 가장 중요한 사리. 그리고 몸 안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걸 뼈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뼈보다 단단한 거는 치아고, 근데 애석하게도 치아는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늙어서 꼭 가지고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필수적으로 대단한 거면 빠져도 인지 능력에 우리가 큰 문제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치아가 뼈보다 단단하긴 한데 핵심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리 얘기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뼈 이야기가 있는 거고, 뼈 중에서 어떤 뼈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골. 뼈 중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시대가 더 지나면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뼈 안에 있는 뇌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 뇌살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골살이 다음에 뇌살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도사는 전골살이 얘기가 나오고 오대산 중대가 뇌살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 통도사보다 오대산 중대가 느리구나. 성립시기가 느리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리고 그 뇌살이 영향을 받아서 봉정암이 뇌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뇌살이 썰이 인근으로 전파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 전골에서, 그러니까 두개골에서 뇌가 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문제가 생기면 두개골을 뚫어버리잖아. 두개골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여기 빵꾸를 못 내겠지.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두개골보다는 뇌가 맞잖아. 근데 뇌보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정신 아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뼈살이 말고 그런 걸 보고 법신살이라고 합니다. 법신살이. 경전.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법신살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왜 경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상 모실 때 안에다가 복장으로 탑이나 이런 거 모실 때 뭐 화엄경, 법화경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사리도 같이 넣습니다. 우기 모실 때도 제가 사리를 넣죠. 왜냐면 저는 사리 부자니까. 근데 일반 스님들은 사리가 없거든. 그럼 그냥 경전만 넣고 끝이요. 뭐 어떡할 건데. 우리는 워낙 사리 부자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왜 법신사리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경전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사리는 유한성이니까. 수요는 많고 더 이상 없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늘어나느냐? 몰라. 나는 계속 생겨. 나는 계속 생겨, 사리가. 난 사리가 계속 생겨. 사람들이 자꾸 줘. 사람들이 자꾸 줘. 내가 사리같이 생겼나. 그래서 제가 머무는 모든 곳에 사리를 갖다 놓잖아. 왜? 사리 부자니까. 사리 부자니까. 럭셔리하죠. 럭셔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 그걸 뭐 팔 거야, 어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힘들게 어디를 구해서 갖고 있었어.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줘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좀 잘 모실 만한 사람한테 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사리가 날라와. 사리가 날라와. 사리부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 라는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탑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